이어서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박스권 혼조 장세 주도주 쟁탈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를 좀 마무리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거에서 이제 크게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내에서 내가 주도주가 될 거야. 그래서 좀 주도주 쟁탈전이 지난주부터 좀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박스권 혼조 장세 주도주 쟁탈전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 주도주가 좀 유력할 만한 종목, 지금 쟁탈전에서 좀 득세하고 있는 쪽, 이런 쪽도 좀 궁금하고, 오늘도 워낙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많이 출렁되거든요. 전문가님이 관심 갖고 보시는 재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주도주 쟁탈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주도주들이 있겠죠? 기존 주도주들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주도주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IT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LG전자 같은 이런 애플카 이슈에서 시작되었던 이 자율주행 관련된 또는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붙었던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이런 걸 주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구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들 이런 것들이 아주 시장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제 바이오 제약들이 이번 구간에 좀 가격 조정이 좀 있었고, 이런 게 기존 주도주였었고, 여기에서 좀 탈락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들어가는 녀석들이 생기더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주 쟁탈전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때, 이제 주도주 쟁탈전이라는 건 점점 힘이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힘이 세진다는 얘기는 호재가 나왔을 때 좀 빨리 반영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악재가 나왔을 때 적게 반영하는 게 이게 점점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자금들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예측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 산업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1, 2분기 안에 그 산업이나 업종, 종목이 예측하기가 쉬웠을 때 자신 있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돌아설 것 같기는 한데,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건 확실해요. 그랬었을 땐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만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의 어떤 축소라든지 시장 사이즈가 되게 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구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관련된 이 부분,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이 내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파우치형을 쓰기보다는 이제 각형 쪽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밸류 다운을 시키는 분명한 악재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기존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갔었고 밸류 부담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밸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만 랠리가 나고 나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악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직 계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장기적인 전망은 되게 밝은 거죠.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모멘텀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성장하는 건 분명하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불리하다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요인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됐던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이게 주가에 빠르게 반영하는 걸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만두 같은 경우가 폭스바겐 이 전기차 쪽에서 대규모, 그죠? 대규모 이 서스펜션 수주가 있었잖아요. 이러면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이즈로 봤었을 때. 근데 지금 한 3% 내외 정도 흐름이 나오면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약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만두에서 시작을 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현대모비스 쪽으로 확산돼서 이 분위기를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또 전기차 쪽 관련된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투자 심리를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도와 관련된 저 정도 사이즈라면, 그죠? 저 정도 사이즈의 수주를 받았으면은 분위기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도 충분하다라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LG 화학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호재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고 악재에 대한 민감도는 커지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은 바라지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78만 원대, 70만 원 후반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라. 따라가지 말고 이런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함부로 저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는 한 차례에 좀 톤다운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기술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를 돌리려면 이 노이즈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두의 호재를 그런 관점으로 봐요. 폭스바겐의 이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 이 대규모 서스펜션 수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장대 양봉은 뽑지 않는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투자 심리를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금액인데 그랬을 때 확실히 좀 약해지고 있구나.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기차랑 항상 비교해 드리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는 똑같이 둘 다 성장 산업이긴 한데요. 예상하기가 쉬운 거예요. 반도체 쇼티지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3개월, 6개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생겨버리니까 단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3개월, 6개월 뒤에 이 흐름이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일본 쪽 르네사스 자동차 반도체 3위 업체 같은 경우도 그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더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 하나 모티브 이런 것도 지금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정이 나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원익 QNC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익 QNC 그러니까 동일한 섹터에 비해서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K시텍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지금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동일한 어떤 내용에 비해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붙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를 갔다가 오늘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익 IPS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3인방으로 이야기했던 유진텍스 이 세 종목이 동조화가 나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소재 쪽이나 이 장비 쪽을 공략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나 배터리 쪽을 너무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 가격을 조금 더 원하고 있구나. 좀 더 싼 가격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거나 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는 없고요. 가격을 이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단기적 불확실 요인이기 때문에. LG화 기준으로 좀 직전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나왔을 때 여기서 한두 차례 만약 투매가 나오면 빠르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 주도주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지금 올라오는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중국 소비주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파라다이스 카지노 쪽 제가 탑이라고 했죠. DKL 그 다음에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 자 보면 중국 소비주는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죠? 배터리는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슈를 물고 가지만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카지노 있고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여행주 정도 있는데 여기 뭐 엔터주 정도까지 포함을 시킬 수는 있으나 이게 사실 시장의 어떤 사이즈로는 작습니다. 배터리만큼 사이즈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자동차만큼 사이즈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뭐 IT 반도체만큼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만큼 사이즈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끼치는 영향력은 적기 때문에 시장의 좀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별 관심은 좀 안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요 이슈나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걸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번외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측하기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작년도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의 어떤 출렁거림의 조정이 나왔었을 때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률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워낙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는 작년도에 워낙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잘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Y1Y가 크게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